조희영 교육감이 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교육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0월에 이 뭐 몇백억의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죄를 선고받고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광노현 전 교육감이 다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유죄받았던 것은 그대로도 논란이지만 또 하나의 논란은 선거 보전 비용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도 않고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죄질도 좋지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상대 후보를 매수했어요. 금품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주저앉힌 거죠. 단일화를 한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유죄를 선고됐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저것도 아이들 보기에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적이지 않죠. 토론을 통해서 정당한 단일화를 해야지 돈으로, 금품으로 단일화를 하거나 상대를 주저앉히면 그 교육적입니까? 에듀케이셔널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다를 운운해서 논란인데 돈 문제도 있어요. 선거 보전비 30여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30여억 원 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김영주 의원님, 네. 진보는요 도덕성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덕적이지도 않고 유죄받은 혐의를 보면 법조계의 지적은 그리고 일단 다 떠나서 낼 돈은 내고 납부할 건 납부하고 다시 나오든가 말든가 해야지. 납부할 돈도 안 내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시 이제 뭐 형식 논리로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 보존비를 다시 받을 권리를 득한다는 뜻이에요. 네. 서울시 교육감에 나가면 한 40억 이상의 만약 그 후보가 나가서 15% 얻는다는 것은 45억 가까이, 40억 가까이 이상의 보존비를 받을 자격을 획득하는데 네. 실제로 일반 기업도 그럽니다. 저한테 무슨 통지서가 왔는데 환급을 해준대요. 근데 환급하기 전에 밀린 세금은 다 갚아라.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저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 세금 30억이 있는데 네. 다시 40억을 받으러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또 돌려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지법이 지금 강노현 방지법 사실은 네. 교육감 후보, 교육감의 이름을 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방지법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교육적이죠. 매우 비교육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최소한 본인이 뭐 그런 어떤 법적인 매수 혐의가 부당하다고 느끼다 하더라도 출마를 하려면 일단 30억부터 갚아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전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저도 뭐 잘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마 의지를 끊는 게 맞습니다.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많은 뭐 교육 자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 정도는 러닝메이트 해야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뭐 아니 어떤 초등학교 교사, 중등 교사가 40억 이상을 내고 교육감을 한다는 것은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울시장이 뭐 20억, 교육감이 10억, 만약 나중에 된다면 자치경찰이 10억 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동안에 보십시오. 40억 때문에 저 일이 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네. 개인이 수십억 원의 이 선거 비용을 개인이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끌어쓰느라 온갖 부정과 비리가 다 나온 거다. 맞습니다. 그래 조희영 교육감도 왜 그렇습니까? 선거 비용을 누가 다 채워줍니까? 진보 교육 단체들이 다 채워줬어요. 정교조로부터 수많은 30~40억의 지원을 받아 교육감 된 자가 정교조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서 받아주면서 결국 교육감을 그만두게 된 악순환을 계속 가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모든 교육감들이 임기를 못 채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후보 조정 과정에서 내부적인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지만 네네. 뭐 백분양보에서 그런 과정은 본인이 떳떳하다고 말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단 30억 미리 갚아야 되고 낼 또 건 내라. 하나는 각 교육감은 뭐 본인이 떳떳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30억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교육감에 안 나오는 것이 맞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다라고 이번에 양심의 법정을 찾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가시니까
도대체 역사의 법정과 양심의 법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유죄받은 분들이 양심의 법정이나 역사의 법정을 찾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네. 어디 있어요? 양심의 법정이라고 한 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이 있는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건데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양심이 있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역사의 법정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맨날 제일 먼저 봤던 대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면요. 저희 때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 읽으라고 했는데 역사는 항상 새로 쓰여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노현이요. 어땠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광노현 그 법대 교수였어요. 법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무총장 하다가 2010년도에 그 서울시 교육감으로 그 출마를 했는데 그때 상대방 후보한테 단일화 목적으로 금품 제공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그 동료 후보를 이렇게 매수하는 거 누가 생각납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생각나잖아요. 그거랑 거의 판박이 아닌가.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돈 약속하고 2011년도에 2억 원을 건넸는데 이거를 갖다가 숨기려고 거짓 차용증 쓰고요. 그다음에 돈도 그냥 다이렉트로 보낸 게 아니라 친인척 계좌를 갖다 보내가지고 이거 증거인멸까지 있었다 해가지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가 나왔는데 무슨 양심의 법정을 찾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출마할 생각을 했을까? 전 제일 걱정되는 게요. 만에 하나 아니고 상당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에서 434억 7천만 원 또 퇴연해야 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광노현 사례 들여가지고 광노현이 30억 그 돈 받아가 놓고 여기서 뭐 아직 한 30억 넘게 아직 갚지를 않았는데 민주당은 만약에 그런 일 발생하면은 다 434억 7천만 원 다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진 변호사님 개인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 광노현 방지법이 등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은 채 또다시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 교육감이란 자리는 다른 선거직보다도 더 고도의 도덕적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흥결을 보완하는 발이다. 자,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광노현 전 교육감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슬링에도 기본적인 룰을 있다는 겁니다. 눈은 찌르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룰은 있다는 겁니다. 후보 매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강하게 비판한 대목으로 들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진흙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 이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닙니까?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 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열세 30억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광노현 전 교육감 측이 미반납한 선거 보전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납 중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납하고 있다. 정치적 공세다. 출마에 법적 문제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야 될 돈이 없어서 조금씩 갚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육감 출마를 위한 기탁금, 그거 바로 압류하면 된다.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라고 꼬집은 겁니다. 자, 박수민 최고님. 한동훈 대표가 지는 레슬링에도 최소한의 눈은 찌르지 말라는 룰이 있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번 서울시 교육감만큼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어떤 꼭 반드시 우리가 탈환해야 한다 이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이 어떤 대표로 법을 발의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선거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지 노선 이런 정책적인 평가 부분을 떠나서 이게 이미 한번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복권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보니까 이제 복권이 됐고 출마는 가능하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선거 보전 비용은 반드시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보궐선거 이전에 이 총선 출마를 두고 점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복권과 무관하게 이 비용은 납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도 추가적인 논란을 빚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안영환 의원님, 네. 이게 다 온정적인 이유로 이른바 법적인 해명,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 광노현 전 교육감이나 조희연 전 교육감도 마찬가지죠. 온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죄받은 게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불법적으로 특혜 채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불쌍한 동료들을 복권시켜주는 게 교육감의 재량이다라고 온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른바 해명을 하고 있지만 법원이 대법원에서도 질타한 건 그거 아닙니까? 사실상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채용 절차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잘못은 눈 감고 있다.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도 온정적인 측면에서 상대 경쟁자 나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 내가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하지만 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봤을 때는 후보자 매수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도 유죄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원정주의를 하더라도 원정주의는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분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런데 네. 연말에 대사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야기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정주의를 우리가 베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법을 우리가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엄중합니다. 다른 법에 비하면 처벌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을 훼손하면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약을 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제약하면은 이상한 후보가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체제가 흔들린 겁니다. 민주주의 대원칙 흔들린 겁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선거법은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법에서 이런데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현재 유죄 판결 받은 직선 제위의 4명의 교육감 가운데서 가장 벌을 세게 받았습니다. 실형 1년을 살았어요. 그런 분이 다시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0개월. 네. 또 하나는 현재 이 법과 관련해서 국회도 문제였습니다. 이건 법의 미비를 이용한 행위입니다. 국회에서 선관위에서 이 관련된 법을 이미 제출했었어요. 자, 충분히 왜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제대로 다 안 내놓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보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에 나올 수 있고 이건 아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선관위 법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묵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국회의원 모두가 잠재적 그 법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을 돌려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돌려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묵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법을 제출했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 정부에 내야 될 돈을 안 내놓고 선거에 다시 나오겠다? 이거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같은 공범자가 되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법을 처리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안영환 전 의원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